고려걸 한정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소선영의 침공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정에서 할지론이 결정되었을 때 서인은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인은 즉시 서경으로 달려가 성종에게 이렇게 일갈하는데요. 전투의 승부는 국력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의 빈틈을 모아 기동하는 데 있습니다. 서인은 거란군과 승부를 볼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을 버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죠.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식량은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지금 거란군의 병력이 성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급히 서경 이북을 떼어준다면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신하 한 명의 의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종은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서희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죠. 성종은 즉시 식량 버리는 것을 중지시키고 방어선 후퇴 계획 역시 취소시킵니다. 서희는 이어서 거란군과 승부를 볼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성상께서는 개경으로 돌아가시고 신으로 하여금 전투를 하게 해주십시오. 승부를 보는 논의에도 늦지 않습니다. 서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서희는 국제정세에 밝은 지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적과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보통 깡따구 대단히 강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종은 서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거란군과 일전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개경으로 돌아가시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고 서경, 지금의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성종 역시 상당한 강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거란군을 이끌던 수장은 소선영이었습니다. 거란은 요나라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에서는 소선영을 담력과 지략이 있었고 모의를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선영은 용맹하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전쟁터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워서 거란의 동쪽을 책임지는 동경유수에 임명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선은 교착 상태였죠. 강을 건너 고려군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소선영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회기동하여 고려의 안용진을 급습한 것입니다. 고려의 주력군이 있는 곳을 피한 기습작전이었습니다. 과연 지략과 담력의 소선영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용진 전투에서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거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대도수는 발해태자 대광현의 후손이고 유방은 고려 건국기의 영웅인 유금필의 후손이었는데요. 고려로서는 천금 같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안용진에 대한 기습이 실패하자 소선영은 감히 다시 진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희가 거란과 승부를 본 후에 화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이유였죠. 소선영은 또 한 번 사람을 보내 항복을 재촉하는데요. 마땅히 고려의 대신을 우리 군영으로 보내어 대면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화친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적진으로 갈 것인가? 고려 조정에서는 또 한 번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누가 능히 거란 진영으로 가서 뛰어난 언변으로 거란군을 물리치고 만세의 공을 세우겠소? 하지만 신하들 중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였던 것인데요. 그때 신이 불민하나 감히 명령을 받들겠나이다. 서희였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성종은 서희에게 협상에 관한 정권을 주고 거란 진중으로 보냅니다. 그 유명한 서희의 담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나라 동경은 원래 우리 땅이다. 서희가 거란 진중에 도착하자 소선영은 딴죽을 걸었습니다. 내가 큰 나라의 귀인이니 그대가 마땅히 나에게 절을 해야 한다. 소선영은 서희의 길을 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서희는 그런 것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서로가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마침내 서희가 화를 내며 숙소로 들어와 드러누워 버립니다. 서희의 배짱에 소선영은 결국 동등한 예법으로 인사를 나누기로 합의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는데요. 소선영의 허세와 딴죽은 계속됩니다.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도 그대들이 침범하고 있다. 그러자 서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니 그래서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거란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이다. 서희의 말에 소손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구려와 고려는 혼영에서 쓰는 같은 국호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희는 거란의 동경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거란의 동경이 고구려의 요동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분에서 밀린 소손영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 송나라의 사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조공을 잘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와 거란은 60여 년간 적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려를 자신들의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것은 거란의 주된 관심사였죠. 이번 침략의 핵심을 꿰뚫고 있던 서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족이 그 땅을 훔쳐 살며 길을 막고 있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준다면 어찌 감히 조공을 잘하지 않겠는가? 고려와 거란 사이 여진족 때문에 교류가 힘겨웠던 것이니 이들을 쫓아내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돌려주면 조공을 하겠다고 역으로 제안한 겁니다. 자, 과연 소손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소손영의 1차적 목표는 외교관계 수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군사행동은 고려군의 저항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소손영은 이 사실을 거란 조정에 보고했고 군사행동을 중지하라는 명이 내려옵니다. 고려가 이미 강화를 요청하였으니 마땅히 군사행동을 중지하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서로가 생각한 강화 협상의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서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조공을 하는 것이었고 소손영은 그냥 조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런 사실을 인식했지만 강화 협상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마무리됩니다. 고려와의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목표를 이룬 소손영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는데요. 서희가 사양하며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당황하여 무기를 든 채로 여러 날을 들판에서 지새웠으니 어찌 차마 잔치를 하고 즐기겠는가. 하지만 기분이 좋은 소손영이 재차 잔치를 청하죠.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서로 즐기는 잔치가 없겠는가. 서희는 허락하고 거란 진영에 7일간 머물며 즐겁게 지내다가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손영은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양 1000두와 비단 500피를 서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만큼 만족한 협상이었다는 의미일 텐데요. 서희가 돌아오자 성종은 크게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오, 고생했소. 이제 수교를 맺어야겠소. 그리고 바로 거란과 수교를 맺으려 했는데요. 서희가 반대하며 말합니다. 제가 소손영과 약속하기를 옛 땅을 수복한 뒤에야 조공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강 안을 수복하였으니 강 밖의 영토까지 획득하고 나서 수교를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은 압록강을 말합니다. 서희는 압록강 밖까지 영토를 넓힐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일단 거란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수교를 맺는 것이 좋겠소. 성종은 다음해 994년 4월 사신을 거란으로 보내고 더불어 포로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거란의 첫 번째 침략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고려 국경선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태조 왕건 초기 서경을 개척하고 후기에는 안주지역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광종 때 대령강까지 진출하고 서희에 의해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요. 서희는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족을 쫓아내어 994년에는 장흥진, 귀하진, 곽주, 구주의 성을 쌓고 995년에는 안희진, 흥화진에, 996년에는 선주, 맹주의 성을 쌓습니다. 서희가 개척한 대령강과 압록강 사이의 땅을 후에 강동 육주라고 칭하게 됩니다.